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고 난 뒤에 그 아이템이 어떤 자리에 가야 될 것인가, 요 입지 선정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과 업종별 입지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이템 선정을 하시면은 일단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에 굉장히 시간을 허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창업의 성패는, 성공과 실패는 바로 입지 선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마다 가야 될 입지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할 때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창업자도 필요하죠. 창업자. 그다음에 자금도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아이템, 입지, 이걸 4요소라고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지 선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입지 선정만 잘하면 성공을 할 것인가? 자리만 좋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업자의 마인드 또는 창업자의 서비스나 마케팅 능력, 이걸 경영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경영 능력이 부가가 돼야 비로소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서비스나 마케팅 능력이 곧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 나오셨으니까 창업의 성패는 입지 선정에 달려 있다. 물론 아이템마다, 그러니까 이제 판매업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아이스크림이나 또는 베이커리든 이러한 패스트푸드나 또 여러분들의 여성 의류, 이러한 건 반드시 A급지에 가야 되고요. 또 전문 음식업 같으면 B급지가 더 조금 떨어진 자리, 우리가 이제 거기에 가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서비스, 카센터, 공작기계, 가구점 같은 거, 이건 사람이 다니지 않는 C급지에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마다 갈 자리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베이커리가 A급지 못 가고 B급지 간다, 또는 편의점이 A급지 못 가고 B급지 간다, 그러면 경쟁 점포에 밀립니다. 다시 말하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이 왜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지 그 이해를 하세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 창업자가 저 사람이 장사를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바로 입지 선정에서 실패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경쟁점 없이 나 홀로 창업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보 창업자들은 경쟁점이 없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상권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원리, 그러니까 기초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3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자, 이제 칠판으로 좀 제가 할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업종별로 창업 방법이 틀리다. 어떤 아이템 모여 있어야 되는 곳에, 오히려 모인 곳에 가야 되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러니까 경쟁업소가 있는 데로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만 성공을 해요. 또 어떤 아이템은 경쟁점이 있으면 오히려 안 되는 이러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업종별 입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자, 이제 업종별 입지 전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면 전부 다 이 대형점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은 중소형 점포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점과 중소형 점포의 차이점이 뭔가? 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가 대형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점하고 실제 우리 창업자들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요. 자, 이제 그리고 3번째는 여러분들이 주택지에 살기 좋으면 장사가 될 것이다.
살기 좋으면 장사가 될 것이라고 오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은 절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지와 상업지가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 주택지와 상업지의 차이점. 그러니까 오늘 설명드리는 건 가장 기본적인 기본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상권 도대체 이 점포 자리가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 그래서 요거부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먼저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동인구가 많다.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 정류장이 많지요. 자,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 정류장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맞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상식이 많이 틀리다는 거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건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업종별 입지 전략이란 또는 창업 방법. 자, 어떠한 아이템은 모여 있어야 된다. 자, 경쟁점이 모인 곳에 가야 된다는 자, 있는 곳에 창업을 해야 되고요. 어떠한 아이템은 말 그대로 경쟁점이 있으면 안 되는 경쟁점을 회피해야 되는 자,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창업을 할 때. 그러니까 경쟁점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 아이템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회피해서 가버리면 망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자, 경쟁점이 있는 곳, 이건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경쟁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더라. 자, 그런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어떤 아이템이 있을 때 어떤 곳에 갑니까? 그런 게. 여러분 소비를 할 때. 예, 전문 음식업이 모여 있으면 먹자골목으로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자, 전문 음식업 첫째가요. 전문 음식업이고. 자, 요건 일시적으로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이제. 자, 전문 음식업은 모인 데서 창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대형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형 점포는 무조건 전문 음식 모인 곳에서 하셔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또 어떤 곳에 그 모인 데 가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아이템들. 바로 여러분들하고 해당이 많이 되는 건데. 예. 남성 의류는 빼고요. 남성 의류는 생필품 개념이에요, 아직은. 그죠? 자, 이제 치수가 맞고 색깔이 맞으면 거의 입는, 뭐 몇 분 만에 그냥 입어버리는, 사는. 근데 여성 의류는 그냥 한 두세 시간씩 걸리죠. 이게 바로 선매품입니다. 선매품이고요. 바로 이 여성과 관련된 이게 선매품도 모여있는 데에서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낮은 곳에 어디든 도로가 지나가고요. 도로가 있죠, 어디든. 자, 도로, 여기가 사람이 사는 산입니다. 사람이 살고 이쪽으로 모이다 보면은 여기에 점포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곳은, 장사가 되는 곳은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보증금, 월세, 권리금이 비싸기 때문에 창업자가 모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분은 나 여긴 가기 어려우니까 이쪽에 독자적으로 가겠다. 음식업을 할 때 여기서 혼자 여기를 독점을 하고 가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공하는가? 자, 전심 때는 일부 여기에 뭐 카센터나 공작기계 이런 분들이 와서 먹어 죽었지만, 자, 이건 일반 도로변은 전부 C급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로변이 좋다? 그건 커다란 착각이에요. 이건 거의 C급지, 가장 나쁜 자리입니다. 그리고
도로변이 좋은 곳은 상권이 형성된 요 앞에만 좋지요. 여기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센터 공작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먹어주는데 저녁 때는 어디로 가보냐? 자기들의 선택의 여지가 많은 곳 이쪽으로 빠져버립니다.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건 아웃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예외적으로 중소형 점포는 음식점이 망하는데 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아마 여러분들도 IMF 이후에 이런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대형 음식점. 그죠? 이런 거 많이 봐오셨죠? 그래서 대형 음식점은 독자적으로 창업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 대형 음식업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차량으로도 걸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요. 예입니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는 배달업. 배달가 갖다 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배달업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식점 정도. 이 정도가. 그러니까 배달업 중에는 치킨 배달, 돈가스 배달. 그러니까 일반 길가에 전문 음식업, 고깃집 이런 건 안 되는데, 그거 보니까 치킨점이 되고요. 치킨오프. 아니면 돈가스 집이 되고. 그런 거 보셨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식점 정도가 김밥집 같은 거. 이런 게 좀 되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식업은 무조건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모인 데서 하셔야 되고. 자, 선매품, 여성 의류도 여기에 주변에 경쟁 점포가 없으니까 여기서 나 창업을 하겠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이 어디로 가십니까? 백화점 아니면 의류 매장 거리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자, 스포츠용품 중에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홀로 떨어져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나이키가 있으면 그 옆에 아디다스가 있고요. 힐라가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건 왜 그래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도 손님들이 꼬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경쟁점을 진짜 회피해야 되는 건 선매품의 반대 개념. 생필품. 자, 생필품이란 건 뭡니까? 미니슈퍼나 세탁소나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생필품은 말 그대로 남들이야 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독점으로 500세대를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갈 때는 중소형 아파트에서 하되 500세대 이상에서 하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500세가 된다면 생필품은 일단 업종 불문하고 월 150에서 250 정도 순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야 먹고 살겠지요. 자, 그 다음에 길가에 보시는 여러분들 편의점 보셨죠? 길가의 편의점. 편의점도 생필품하고 같은 성격인데 단 요건 500세대 가지고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편의점은 이용 연령층이 조금 한정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1000세대 가까이는 돼야 된다. 자, 근데 시중에 보시면 편의점들이 제가 편의점을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그게 흔히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례를 드는 겁니다. 주상복합 건물에 1층에 편의점 안 들어간 데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건 이건 팁입니다. 주상복합에 상주복합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이걸 뒤집지는 않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거를 먼저 생각하고 주거자 이주로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층 상가가 도로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에서 계단으로 올라간다든가 경사가 진다든가 아니면 화단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그 상가 1층 상가를 이용하기 어렵게끔 다 단절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상복합에 이건 대체적으로 300세대 내인데 300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주상복합은 상가를 가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편의점도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상복합에 가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업자는
주상복합이 안 된다. 아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필품하고 소규모 서비스업,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뭐냐? 학원. 자, 소규모 서비스업 중에는 학원, 그 다음에 PC방, 당구장, 오락실. 자, 학원도 이거 조금 구분을 한다면 피아노 미술 속셈, 유치부 애들이 주된 고객인 경우 이건 500세대면 가능하고, 예, 어머니들이 찾기를 건너면 위험하기 때문에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세대면 가능하고요. 보습학원은 애들이 크기 때문에 1500세대 정도가 독점이 되면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PC방도 1500세대를 독점하고 가면은 장사가 잘 됩니다. 자, 요 일반 도로변에 카센터 공작기계 일반 아이템이 장사가 안 되는데 2층에 보시면은 PC방 있고 보습학원 있는 경우 많이 보셨죠. 바로 PC방이나 보습학원은 이러한 식으로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가시면서 유심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을 어렵게 하지 않아도요. 아, 저런 식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가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자, 일단 창업 방법은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대형점과 중소형 점포의 차이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중소형 점포 창업을 하시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대형 상가는, 자, 여기에서는 대형 쇼핑센터 포함입니다. 1층 70평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대형 상가는 상권 단절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상가 앞에 도로만 뚫려 있으면 하천이 있든 뚝이 있든 강이 있든 공원이 있든요. 뭐 어떤 것이 있어도 도로만 있으면 건너에서 오지요. 내 점포에. 근데 자, 그 뭡니까? 중소형 상가 3, 40평대 이하 이런 상가에는 차 타고 일부러 오지 않죠. 전부 걸어서 오지요. 이렇게 소비 수단이 틀립니다. 대형 상가는 차량으로 많이 오고요. 중소형 상가는 걸어서 옵니다. 자, 걸어서 오다가 아까 하천 뚝 강 공원은 당연히 단절이 되고 그것뿐인가요? 또 뭡니까? 돌뿌리만 있어도, 아까 계단이 있어도, 경사가 져도, 화단이 있어도, 돌뿌리만 있어도 사람들이 짜증나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단절 요인이 무진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근본적으로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래서 대형 상가와 대형 상가는 일반적으로 장사가 잘 되죠. 그 이유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이 되고 안 되고. 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중소형 상가 상권 분석에 일일이 그렇게 조사를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럼 대형 상가에, 대형 쇼핑센터에 CGV가 들어옵니다. 많이들 들어가죠. CGV가 들어오고요. 그 CGV 그 앞에 상가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임대 또는 분양을 한다고 선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럼 뭘 보셔야 되나요? CGV 앞에 상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자,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상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게 CGV관이 잘 되어야 되지요. 그죠? 근데 CGV관이 안 되면은 나도 죽지요. 그럼 뭘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답이 거기 있잖아요. 예, 차를 타고, 자, 그러면 자가용만 안 되지요.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 수단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망이 좋은가 안 좋은가만 확인하고요. 그게 좋다면 무조건 창업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대형 상가, 중소형 상가 이런 차이점 설명 간단히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주택지와 상업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제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지 조건을 보시면, 입지 조건이라는 건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인데, 그냥, 자, 주택지는 뭐가 좋으면 좋다고 그러죠? 주택지는. 네? 환경. 그렇죠. 주거 환경. 쾌적성을 따지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초중고나 병원이나 또는 뭐 재래시장 같은 거, 대형 숲, 대형 마켓, 마트죠. 이런 거 가까우면 좋다고 그러죠.
편리성을 따지죠. 이제. 자, 상업지는 뭘 따집니까? 뭐 거기에 접근하기 쉬운가 아니면 이제 눈에 잘 띄는가 이 두 가지로 따지는데 자, 여기서 보실 게 쾌적하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쾌적하다? 자, 쾌적하다는 건 나무가 우거졌다는 뜻입니다. 녹음이 자, 나무가 우거지려면 공원이 조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공원이 있다는 건 아까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공원이 있다는 건 건너편에서 내 점포에 오지 않는다. 단절이 된다는 뜻입니다. 고객 단절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 고객 단절이 되고요. 쾌적하면은 고객이 단절이 됩니다. 내 점포에.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점포 앞에 나무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버려야 돼요? 자, 점포 앞에 나무 자르면 걸려요. 예.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시청 소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나무 가지를 치면 좋다고 그러니까 자, 나무 가지를 마음대로 내가 쳤어도 안 됩니다. 그것도 걸려요. 자, 이제 그건 안 걸리고 나무에 좋게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잘라라고는 안 했어요. 자, 이 고객 단절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자, 거기 공원 대신 아파트 같은 게 있으면 좋지요. 인구 밀도가 높아야 내 점포에 장사가 될 것인데 하필이면 공원 때문에 이게 이제 인구 밀도가 낮아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그래서 지방 도시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소득 수준이 낮아서 안 된다? 물론 그건 아주 지극히 적은 요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구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자, 부산이 서울의 3분의 1, 대구는 4분의 1, 광주는 6분의 1, 나머지 도시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안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서울로 올라오세요.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요. 자, 쾌적하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아, 편리하다. 편리하다는 건 교통이 좋고 아니면 이제 편의시설이 있고 두 번째는 자, 편의시설 중에 초중고 또 병원 이건데 자, 초중고 앞이 장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나 병원이 있으면 살기에는 주택가 가격이 뛰지만 살기에는 좋지만 이 장사에는 장애 요소로 작용합니다. 근데 시중에서는 그게 모두 편의시설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자, 학교 운동장 있죠. 운동장 어두침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해서 가시성이 끊어지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또 어느 놈들이 이상한 짓을 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침침하면 접근 가시성이 끊어진다. 그러면 학교 앞이니까 문방구나 학원은 되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네, 학교를 설립하시는 분들이 땅값 비싼 여기다 설립 못 하시죠. 일단 위로 올라가죠. 경사가 질 수밖에. 언덕배기로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 앞에 경사가 집니다. 경사가 진 곳은 모이지 않고 흘러가 버리게 돼 있어요. 자, 아까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이 안 되는 곳 바로 경사진 곳입니다. 경사진 버스 정류장, 경사진 지하철역 가시면 안 되고요. 교통이 좋아지면 좋을 것이다. 교통이 좋아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상권은 죽습니다. 자,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좀 더 멀더라도 내가 가서 구입하고 할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높은 곳, 소위 말해서 번성한 곳에서 이 소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KTX가 생기니까 지방 역사가 뜬다? 지방 역사 상업지가 뜨지 못하죠. 예. KTX를 타고 서울이나 부산 더 좋은 곳에서 먹고 마시고 쇼핑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지와 상업지의 차이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세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이제 상권 분석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이게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본 원리를 좀 아시고 점포를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